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버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효철입니다. 이름이 있는 거가 모두가 브랜드다. 왜냐하면 브랜드의 어원을 따져보면 그게 설명이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소를 키웠잖아요. 소 얼굴 보고 저게 내 소인지 남의 소인지 알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의 어원이 브랜드의 어원입니다. 이집트 시대에도 그랬고요.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어떤 고대 브랜드라는 말에서 BRANDR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브랜드라는 말입니다. 브랜드라는 말은 구분이고 차별화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마트에 가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오렌지 주스나 뭐 간장을 살 때 저희들이 고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간장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어요. 샘표 간장 사와, 몽고 간장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살 수 있죠. 제가 못 찾아도 저분에게 물어보면 살 수 있습니다. 브랜드 힘이란 게 이런 겁니다. 가치란 말이 어렵게 느끼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가성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상품 가치가 있다, 상품 가치가 높다, 상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신생아들이 1년에 60만 70만 태어나지만 저희 아이들은 특별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좀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그런 관계,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관계.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때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여기 저기 5단계 법칙 있죠. 인간의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가장 바닥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기를 존중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줘요. 생리적인 욕구도 채워주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욕구도 채워주고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발뮤다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도 큰 브랜드가 아니라 직원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선풍기를 만들었나요? 선풍기 대신 여기는 뭘 팔고 있나요? 기분 좋은 바람을 팝니다. 선풍기를 틀 때 머리가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근데 독창적인 이중 날개 구조와 함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광고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풍기를 팔지 않아요. 우리는 기분 좋은 바람을 팝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가격을 10배로 올립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런 게 브랜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이 하나 있고 네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원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브랜딩을 할 때 몇 억짜리 컨설팅도 이런 툴을 씁니다. 동일하게. 자, 첫 번째 원의 첫 번째 오른쪽에 뭐가 있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원 위에 뭐가 있죠?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고객의 가려운 점, 고객의 문제는 뭔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안이 뭐지? 기존에는 다른 걸 어떤 걸 했지? 그런 세 가지 분석을 한 후에 왼쪽을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보면 네 가지 차별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회사를 컨설팅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고객은 누구시죠?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볼 겁니다.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걸 집요하게 여러분들께 묻고 시장에서 조사를 해볼 겁니다. 서치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기존 대안은 뭐죠? 왜냐하면 기존에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여러분들께 가치를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가치 제안 캔버스라는 그런 어떤 브랜딩 툴이거든요. 가치 제안 캔버스라고 말은 어렵지만 되게 쉽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의 차별화 요소는 뭐죠? 여러분들의 제품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어떤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툴을, 이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 저 같은 그런 어떤 브랜드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랜딩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뭐라고 했죠?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 카카오 택시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죠? 카카오 택시를 저희가 가치 제한 캠퍼스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카카오 택시는 그 가치 제한 캠퍼스에 넣어보면 일단 고객은 저녁에 혼자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20대 여성분들이세요. 이 여성분들이 뭐가 제일 힘들죠? 택시를 잡기도 힘들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기사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요즘 세상에 하도 험악한데 어떤 사고를 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여직원들이 밤늦게 택시를 타면 꼭 그 따라가서 그 택시의 번호판 사진을 찍는 게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같이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를 카카오 택시는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보면 신상 정보 제공이라고 보이시나요? 기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사 정보를 제공하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사진이 나오는 택시를 모는 사람이 어떻게 손님들에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저라면 20대 여성이고 30대 여성분들 커리어 우먼이라면 직장 여성이라면 카카오 택시를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택시가 있었지만 카카오 택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폭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님들의 이료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찾아보면 해녀의 부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녀의 부엌에서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운데 화덕이 있고 그 제주도의 해녀들이 쓰는 물질 도구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제주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제주스러운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식당에서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연극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사장님이 한예종 연극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있었던 한여 할머니들의 얘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15분 동안 연극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특별하지 않나요? 연극을 보여주고 난 후에는 그 연극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을 직접 해녀 할머니를 모시고 오늘 먹을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음식 맛이 다르지 않을까요? 공연을 보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해녀 할머니께서 서빙을 해주시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제한 캠퍼스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객은 누구죠? 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뭐죠? 예, 뻔한 맛집이나 왜 서울에 있을 법한 카페들이 제주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카페에서 그 커피를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저 해녀의 부엌이라는 그 식당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차별화 요소가 있죠.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녀 할머니들의 스토리가 있고 음식도 그날 잡아올린 음식을 제공하고 컨셉도 20년대 위판장을 써서 해녀의 어떤 물질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식당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뭐죠? 여러분 한예종 열국가 출신의 대표가 자기 마을의 이야기를 자기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15분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저 해녀의 부엌밖에 없기 때문에 저 해녀의 부엌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차별화 요소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뭐죠? 여러분들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나요? 그 해답을 저 가치 제한 캠퍼스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빈칸을 채울 수 있다면. 저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들의 작은 브랜드가 정말 작지 않은 브랜딩이 되어서 10배, 20배, 100배의 가치를 받는 그런 정말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응원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커져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